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 최대의 승전을 기록한 장군 홍범도에 대해 알아보자. 홍범도 장군은 1868년 평양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였고 9살 때 부친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었다. 고아가 된 홍범도는 남의 집 머슴이 되어 생계를 유지하다 나이를 2살 올려 1883년 평안 감령 나팔수로 입대하였다. 그는 키가 190cm에 날카로운 눈빛과 떡 벌어진 어깨로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러나 홍범도는 군인이 되었지만 부패한 군대는 차별과 폭행이 멈추지 않았고 자신을 괴롭히던 상관을 폭행하고 탈영하였다. 이후 홍범도는 금강산 신계사에 들어가 지담대사의 상자승으로 수도 생활을 하였다. 수도 생활을 하던 중 이순신의 후손인 지담대사로부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활약상을 듣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홍범도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제에 분노하였고 그의 반일의식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때 비군이었던 이옥구를 만나 결혼하였고 아내의 임신으로 부부가 함께 속세로 나오게 된다. 그는 함경남도 북천군에서 거주지를 옮겨 2 아들을 낳았고 제지소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주를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그는 강원도 북구 산악지대에 숨어 짐승들을 사냥하며 산포수로 지냈다. 홍범도는 총을 잘 쏘기로 유명하였고 출중한 사격 실력으로 일대 포수들에게 지지를 얻어 포계라는 포수 권익단체를 만들고 대장이 되었다. 1895년 일제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을미개혁으로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양력 사용을 강용하였으며 단발령을 강제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주권을 장악하였다. 이로 인해 홍범도는 강원도 화양군에서 포수 김수혁과 만나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포수 시절에 갈고 닦은 사격 실력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함경도를 연결하는 찰령에서 매복하여 일본군 12명을 사살하였다. 뜻을 같이 하는 포수의 농민을 모아 14명으로 의병부대를 조직하였고 의병대장인 유인석을 만나 그의 부대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일본군과 3차례의 전투를 벌였으나 모두 패하고 동지였던 김수엽도 전사하였다. 1896년 이후 을미의병의 기세가 사그러지자 의병을 해체하고 다시 산에서 포수 생활을 하였다. 그 후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은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한다고 군대를 앞세워 한국에 상륙하였다. 그리고 일본군들은 항일 세력을 축출했는데 집중하였다. 결국 1904년 중반 항일투쟁 전력이 있던 홍범도는 일본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수감되었고 6개월 뒤 탈옥하여 항일의병 봉기에 깃발을 다시 들었다. 1907년 일제가 국내 포수들을 대상으로 총포 및 화약류 단속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홍범도는 의병대장이 되어 생계까지 막막해진 포수들을 다시 모아 의병부대를 만들고 총은 당국에 넘겨주지 말라고 하였다. 같은 해 10월 14일 그는 북청 일진의 사무실을 습격하여 서자골 포수막에서 14명의 의병들과 의병봉기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혈제를 지낸 이들은 안산과 안평 지역 면장을 일진의 회원 다수와 부일배들을 처단하였다. 11월 25일 후치령 만리에 집결한 홍범도 의병대는 일본 무기 수송대를 공격하였다. 일본군 1400명과의 전투였지만 무적 황군을 외쳤던 일본군은 잠시 후퇴하였다가 공격하길 반복하였고 그때마다 의병부대는 후치령을 넘는 일본군을 섬멸하였다. 첫 승리를 거둔 후치령 전투를 시작으로 홍범도 의병대는 산악지대를 누비며 일본군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겨주었다. 1908년 홍범도의 아내 이옥구는 일제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남편에게 귀순을 권하는 편지를 쓰라고 협박당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계집이나 사내, 용우허걸이라도 신락 같은 목숨 없어지면 그뿐이고 내가 그런 글을 쓰더라도 용우허걸인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어도 안 쓴다 라며 버티다 끝내 옥사하였다. 이옥구가 죽고 일제는 그의 맏아들 홍량순을 인질로 잡아 홍범도에게 투항하라는 회유의 편지와 함께 보냈지만 홍범도는 아들에게 총을 겨눌 만큼 대범했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본 아들 홍량순은 아버지가 의병대장인 것이 자랑스러워 아버지를 따라 의병대원이 되었다. 같은 해 6월 16일 장남 홍량순은 함경남도 정평배기 전투에서 아버지 홍범도와 함께 싸우다 전사하였고 차남 홍룡환도 연해주로 이주하여 의병 활동을 하다 결핵으로 병사하고 말았다.
아내와 아들의 죽음으로 그는 일본을 향해 더욱 맹렬히 공격해 나갔고 후치령 전투 이후 10달 가까운 시간 동안 일본군과 벌인 전투는 60여에 이른다. 그는 등지벌 전투, 통폐장골, 세정거리 전투 등 일본군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사람들은 홍범도 장군은 나르는 홍장군이라 불렀고 또 조선 최고의 스나이퍼라고 불렀다. 하지만 일본의 의병 대토벌 작전이 시작되면서 의병 투쟁은 한계에 복착하게 되고 식량과 탄환이 부족해지자 일부 의병들은 일본군에 투항하고 스스로 의병을 떠나기도 하였다. 1910년 결국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의병 항쟁은 악화되었고 국내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의 일반적인 조류에 따라 홍범도 역시 1911년 연해주로 망명하였다. 그 후 홍범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산주의 독립운동 단체와 수시로 월경에 친일파 및 일본 군경을 괴롭히는 유격전을 수행하였다. 1911년 6월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애국지사들은 권업회를 조직하였다. 권업회는 겉으론 한인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였지만 내부에선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을 벌였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홍범도는 12월에 권업회 사찰부장으로 선임되었고 회장은 최재영, 총무는 김립이 담당하였다. 또한 그는 청년회를 만들어 청년들의 항일 정신을 강화시켰고 한인 노동자들로 노동회를 결성하여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12년 1월 그는 국공회복을 위해 이범석, 유상동 등과 함께 21인의 형제동맹을 맺고 조국의 독립과 정의를 위해 헌신할 것을 맹세하였다. 이어 홍범도는 블라디보스토크 노인회를 만들어 회원이 되었고 국민의 블라디보스토크 지방회의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투쟁 선언을 강화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북간도 훈춘현에서 한인 100여 명을 군사훈련 시키기도 하였다. 1914년 러시아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권업회를 비롯한 한인 독립운동단체들을 해산시켰고 이로 인해 그는 1915년 다시 의병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동만주 밀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밀산에서 소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산업에 전념하였고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 국정부에서 홍범도를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북간도에 가서 독립군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홍범도는 의병들을 이끌고 북간도에 입성하여 자신의 부대를 대한독립군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때 대한독립군은 약 300명이 되었고 홍범도는 의병장에서 사령관이 되었다. 1920년 홍범도는 봉오동 일대에서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연합해서 결성한 대한북로군독부에서 제1군 사령부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6월 7일 홍범도 장군의 지휘로 최진동, 안무 등이 이끈 독립군연합부대가 일본군 제19사단의 월광 추격대들을 무찌르고 크게 승리한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다. 1920년 10월 21일 일본군의 도발로 시작된 청산리 대첩은 26일까지 청산리 일대에서 10여 차례 전투가 일어났다. 이때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군과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함께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전투이다. 다음 어랑촌 전투는 청산리 대첩 중 가장 큰 전투였고 일본군 상대로 김좌진 장군 부대의 전세가 기울자 홍범도 장군의 연합부대가 합세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다. 1921년 연해주 및 시베리아로 후퇴한 독립군은 결국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유시로 이동하였고 홍범도는 새로 창설된 대한독립군단 부총재가 되었다. 그러나 자유시 참변으로 많은 독립군이 목숨을 잃었지만 홍범도 부대는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한 상태여서 사상자는 없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포로로 잡힌 대한의용군 독립군은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가 재판관의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홍범도는 재판에서 병사들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으로 참가하였다고 했지만 당시 상해파 독립운동가들은 그를 소련 공산주의 소속의 일원으로 동족을 배신한 자라고 매도하였다. 1923년 8월 홍범도는 김창수와 김문함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레닌에게 선물 받은 권총으로 이들을 사살하고 감옥에 갇히지만 레닌의 증명서로 바로 석방되었다. 1927년 10월 그는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고 두 번째 아내 이인복을 만나 재혼하였다. 1929년 환갑이 된 그는 군에서 정년퇴직하고 한인부대 명예군인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연해주의 고려인 지도자로 활동하다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살았다. 이후 고려극장에서 고려인 희곡 작가 태장춘이 그에게 수의장을 맡겼고 그는 연금을 받으며 풍요롭게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1943년 10월 25일 그는 죽기 전까지 이루지 못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향년 75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1962년 그는 대한민국 공국훈장 대통령장을 주서받았다. 그리고 2021년 8월 17일 공국훈장 중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주서받았다. 그의 묘는 크질로르다 공동묘지에 있었지만 서거 78년 만에 그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왔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2021년 8월 15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안하여 8월 18일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3분 역사를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